우리 신종기 강사님 모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효 사관학교에 오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마음 내시는 거, 지금은 현재 교통이 조금 옛날 성대표라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 북부 쪽이나 저 금정구 쪽에서 오시려면 저도 한 40-50분은 차를 타야 될 거리인데 여기까지 오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석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퇴직하는 곳이 국민연금 관리공단 대구 지역 본부장으로 퇴직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가 노인 건강 문제하고 약용식물 이런 문제죠. 저는 이제 우리 신석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어머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굉장히 지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5개국으로 번역이 돼서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불어로, 영어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그러한 사랑이 최고로 만들어져서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에 대한 제가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27세의 청춘으로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편 겸 자식 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어머님에 대한 신공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병환을 좀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별로 산으로 좀 다니면서 제가 체험한 내용들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래서 임상 관련된 내용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 우리나라 노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문제가 지금 65세 이상이 금년도 통계 보면은 약 한 700만 명에서 730만 명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14% 정도가 지금 현재 노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노령화는 빨리 됐습니다. 그 대신에 일본에는 노인 문제를 한 1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20-30년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0년대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경험을 하고, 그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급작스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노인 문제를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도 못한 상태죠. 일본에는 지금 노인들이 어떤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골프 같은 것도 9홀도 만들어 놓고 18홀도 만들어 놓고 이래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골프 9홀 같은 걸 그거 탁구 치다시피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온천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온천 부분에 대해서 노인 문제가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국민연금이라 하면 노인 문제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은 내가 병원에 어떻게 가가 내가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일반 사보험에서 하는 것보다도 국가가 책임지자, 이런 뜻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삼성생명이라든지 다른 일반 사기업의 어떤 생명보험에 대한 어떤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그러한 상품은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보험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공적 보험이라 해서 이 사회보험입니다. 우리 국가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연금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국민 여러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 때인데 김종필 그때 총리가 아니었다면 연금 제도도 그때 시행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 경력이라든지 행정 경력이라든지 것이 김종필 그때 국무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3번이가 바뀌었어요.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뭘 한 가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 모든 여건들이 성숙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뒤에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것도 이제 저 말하면 내가 실업됐을 때에 고용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노인요양보호센터는 그다음 그 이후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제도 속으로 등장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노인 부부의 이제 대구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가정학 교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대구 있을 때 자료를 받아서 본 건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전국의 72개 도시에서 1649가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125만이더라. 이거는 조금 됐습니다. 요 데이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해 보니까 제가 이제 2010년도에 퇴직했는데 지금 8년에 경과했으면 해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딱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보통 정치회나 대모임이나 또 결혼 뭐 어떤 그런 혼례 이런 데도 이제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이 안 됐으니까 이제 조금 많이 들죠. 그리고 70 넘어가면 조금 이제 감소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평균 생계비 돼가지고 125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살면 한 18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뭐 살아가긴 가겠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을 좀 왕성하게 안 하고 일단은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막 그래 되는데 하여튼 그런 조건이 없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생활에 그 유지되는 그런 조건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퇴직연금은 지금 현재 개인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즘 먼저 사업자 가입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제 개인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개인이 이제 능력에 따라서 평소에 이제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좀 파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요런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건 요래 됩니다. 아까 이제 건강보험은 무료보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것은 소득보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OECD에 보면 아직까지 소득보장이 제대로 안 돼서 아직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저렇게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걱정할 게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노후 생활에 보면 이제 평생 생계비. 이제 우리가 이것도 조금 지난 자료지만은 1억 2천에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별도로 모아놔야 연금이 없다 하면 이런 정도는 돈이 안 들어가겠나.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금이 지금 한 국민연금이니까 한 125만 원 지금 받고 있는데 250만 원대를 가면 딱 100만 원 정도는 항상 아까가 적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기준은. 그러나 공무원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 현재 장기 한 35년이나 40년 재직하고 나오시면은 지금 현재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지금 받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퇴직금이 들어요, 퇴직금. 퇴직금을 원로 쪽에서 아까 퇴직연금 하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속에 퇴직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또 공급에서 떼는 율이 17%입니다. 국가가 8.5%, 본인이 8.5%. 그래서 17%를 떼요. 국민연금은 9%를 뗍니다. 본인이 4.5%,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장님이 4.5%, 9%.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떼는 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받는 촉에 속하는 사람도 125만 원 못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기초연금이 들어온 걸로 인해서 이걸 조금 더 깔아먹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타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또 연금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 기초연금이 들어온 걸로 해서 조금 따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초연금이 안 들어갔다 하면 한 140만 원 받아요. 그 기초연금이 들어온 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5%씩 매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초연금을 빨리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목이지라 해서 이 3단계 보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목이지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내 집을 하나 은행에다 맡겨놓고 그걸 평가해서 그러고 내가 종료할 때까지 그걸 이제 월로 계산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여기 영목이지. 그런데 이제 영목이지도 지금 이제 지금 부산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 30건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건데 20, 30건밖에 아직 안 돼요. 그래도
뭐 전년도 대비에 뭐 급신장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는 아주 미미한 건수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왜 외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미미한 건수냐?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어렵게 살다 아주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강합니다. 내가 이 집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집을 은행에 맡겨놓고 뭐 원래 당국권 끊기 가서 내 죽을 때 없어졌던 거 아니냐?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회가 남는 거는 이제 유주관점을 돌려주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또 자식들도 그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돌아가시면 저거 내끼 내끼인데 아버지 괜히 뭐 이래야 된다고 자기는 고향을 안 하면서 그래서 이제 현재는 거의 지금 이제 시부모님도 지금 자식을 같이 살고 싶지 않게 생각하고 자식들도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동양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며느리하고 그 아들하고 오면 좀 걸리더라고요. 빨리 뭐 처음에는 아주 반갑다 하지만은, 한 이틀 있으면, 아들 빨리 집에 가라, 너 집에 가라,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젊었으니까, 뭐 노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젊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취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어떤 게 되느냐 한번 보니까 한 35%는 지금 재취업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시간 타임이나 지금 이제 뭐 한 75세 한 80세 가까이 되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그 한 뭐 20만 원 들고 40만 원 들고 그런 공부 안 그러면 뭐 학교 주변에 그 뭐 도우미 하는 역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만들어내 있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 말고 또 내가 하라 그러면은 이제 뭐 경비를 하든지 좀 육체적으로 좀 대단한 거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좀 내가 어떤 그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좀 쇠약하니까 그런 걸 좀 해당이 없는데 그래도 요즘 뭐 경비를 하더라도 73세까지는 한다 하는데 뭐 그런 그런데 내 원하는 수입은 주로 한 50만 원 정도가 되겠다. 용돈 정도 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 형태는 뭐 시간제 근무를 주로 이제 파타임 같은 이런 걸 좀 하겠다. 근데 경제적 이유는 뭐 생활의 상중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 아까 소득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가장 우리가 한 게 알츠하이머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현재 치매입니다. 조기 치매. 내가 이제 저희들도 지금 뭐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나이가 덩그러서 진짜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뭐 현 정부의 대통령께서도 자기 뭐 장모님인가 해서 그 치매 와가지고 그걸 이제 아주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캐치프레스 걸고 있는데 이러한 치매가 오면 정말 겁납니다, 사실은. 저도 처가에서 그 이제 상할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린 모습을 봤는데 아이 그 멀쩡하게 우리 자매 어르신은 장남이 그다음에 차남이 있는데 장남이 모시고 사는데도 이거 여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면 맨날 나한테 밥도 안 주고 제일 욕을 많이 보고 우리 장모님 제일 욕을 많이 보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작은 삼촌이 오시면 아이고 네가 최고다 하고 용돈 좀 주고 가니까 요리하는데 고개 깜빡이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보기 흉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계신 분들은 뭐 아주 연세 되신 분도 있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 뇌 구조를 끊임없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자고 나면 뭐 부산 시내에 있는 뭐 도로명을 외우든지 안 그러면 뭐 금정산에 산 고개를 다 외우든지 안 그러면 전국 산을 다 외우든지 안 그러면 뭐 연구를 좀 해가지고 아침마다 연구를 반야신경을 해가지고 막 만 번 낭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성경책에 가서 구약성서를 좀 읽어보든지 이러한 것을 접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강의한다고 해보면 거의 90%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휴대폰 들고 있는데 휴대폰이 뭐 보수 없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런 다른 그 내용도 좀 보시는 분도 보시던데 정말 보수가 그거는 그렇게 치매 예방이 안 됩니다. 이 휴대폰을 많이 보시면요, 이 경추가 먼저 갑니다. 이 고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추가 가게 되면 경추 밑으로 쭉 척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세계에서 100살 이상 되신 분 제일 장수하는 나라들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교수가 찾아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연세 많은 분이 버스 타는 모습이라든지 볼 때에 엉덩이를 항상 뒤에 붙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리 꼬고 하는 건 참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일단 뭐가 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장, 자기가 그래가지고 다리 꼬지 말고 어떤 분들은 보면 요즘 이제 내가 전적하고 보면 누구한테 이제 교정을 받았는지 이 무릎에다가 띠를 딱 뚫어가지고 탁 피가 버리니까 이 무릎이 딱 오므리 뚫고 다리를 못 뻗어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척추 쪽에 문제가 있고 이 엉덩이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교정하는 역할을 갖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뭔가 하나 꼬아지면 지금 우리 발가락 같은 것도 유심히 보세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무관 외적이라 해서 발가락이 휘어지가 있어요. 구두, 여성분들은 특히 구두를 조그만 걸 신고 하다 보면 이 발가락이 왼쪽으로 휘어지고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발가락 그 사이에 이제 뼈가 이제 툭 튀어나와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상당히 그 몸의 균형에서 안 좋은 모습에서 오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요즘은 보면 뭐 그 안에 그 골무 같은 거 끼워서 발가락을 좀 늘려가지고 좀 빈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 부분이 이제 여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가 지금 현재 요게 50만 명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게 2020년에 62만 명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로 와가 있습니다. 62만 명이. 요거는 이제 한 몇 년 전에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62만 명이 넘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가로 노인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보면 흔히 우리가 상식하고는 영 다릅니다. 상식으로 봐서는 우리 딸이 제일 많이 하는 걸 생각하면 그건 사실은. 그래도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며느리는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입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그래서 며느리 한번 잘 있어. 왜냐하면 너무 쉽지만은 우리 집 와서 가정 환경도 다르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문화가 다르고 자기 그 친정 아버지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다가 이 집안에 와버리니까 뭔가 모든 게 부자연스럽고 그럼 모든 게 부자연스럽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알게 모르게 받고 그 대신에 또 뭐 남편이 좀 잘해주면 되는데 남편도 뭐 자기 할 일 바쁘다 하고 술 먹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뭐 한마디 하나 쏘아버리고 이런 일이 되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며느리가 지금 43%는 되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연금을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든지 국민연금을 받으시든지 여유가 있으시면 항상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봉투에 좀 넣어서 이렇게 며느리한테 주의서 아들한테 주지 말고 그러면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쏘고 없습니까? 그 그대로 지금 빨아들이게 합니다. 괜히도 뭐 우리가 별도로 또 숨어서 빨지 말고 사실 그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배우자가 이제 이 배우자는 뭐 생존을 많이 하시니까 21%고 딸이 14%가 안 돼요. 아들은 10%가 안 돼요. 아들 오다가 전부 박수치고 하지만은 이렇다는 거 사실. 자 그리고 노인 가구는 뭐 현재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소외를 많이 받죠. 사실은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 이 모든 이 대상에서 소외를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중심 역할을 하다가 이제 노인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야기 손자 하나 좀 안아보려고 하니 아버지 손 씻었습니까? 하고 안 그렇습니까? 입을 좀 대보려고 하니 아버지 아이고 말하고 그럽니까? 공부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좀 기억해서 멀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외되는 거예요. 뭐 컴퓨터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만들어 이런 걸 잘 못 쓰면 안 되고 휴대폰도 잘 활용 못하면 또 자꾸 뒤떨어지는 사람 되고 이런 식의 자꾸 소외감을 느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료로부터 소외시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효사관학교를 가르치는 아무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뭐 저는 부담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든데 강의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 없는데 그냥 좋아서 온 거예요 사실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지금 모르시는 분이라든지 또 친구를 맺어서 손잡고 와가지고 또 보니까 옆에 또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서로 교화를 서로 하시면서 서로 가장 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집에 가면 또 이제 집에 뭐 별로 대화도 없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여기 와서는 또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치매 예방이라든지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이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노동관계 또 내가 뭐 일을 함으로도 그렇고 사회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은 이미 다 가시기 때문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시간, 이번에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정도라서 이런 역할들이 전부 다 상실되어버리면서 내가 우울증도 유발되고 하니까 이런 게 사회 참여 이런 문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연세가 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항상 그 물을 좀 준비해가 다니시고 그리고 당뇨
환자나 혈압 환자나 뭐 이런 뭐 어떤 그걸 대비해서 필요한 약을 좀 항상 이게 그 일상 그런 걸 좀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당뇨 환자가 여름에 땀을 좀 흘리고 계단 내려가시다 보면 눈이 컴컴해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 사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것은 사탕 같은 것도 항상 옆에 핸드백 속이나 다른 가방 속에 항상 지참하고 계시고 물도 큰 물 말고 작은 물 정도는 항상 목이 많고 연세가 많으면 세포 조직이 전부 다 이렇게 쭈그러들기 때문에 그래서 쭈그러하는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밤에 야뇨증이 돼가지고 밤에 꼭 자꾸 속을 보고 싶을 때가 생기면 이 저녁에 또 물을 안 먹었다니까. 물을 먹고 좀 덜 하거든요. 그 물을 또 많이 먹자니 또 밤에 또 뭐 2시나 1시에 또 가서 소변을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물은 평소에 제가 지금 그 사람 교수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과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물에 대한 걸 TV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음지의 제왕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항상 삼삼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 전에 이렇게 위가 비어 있을 때에 일단 물을 한 잔 큰 컵에 따라서 큰 컵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위액이 좀 소화가 좀 되고 나서 3시간 좀 있다가 또 한 그라스 먹고 또 다음 또 끼니가 올 때 또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또 한 컵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삼삼요법에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텔레비 많이 타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피를 좀 맑게 청일요법에 해가지고 뭐 서재걸 박사인가 하여튼 그 양반이 보면 그런 양반들도 보면은 뭐 항상 뭐 당근하고 뭐 사과, 도마도 뭐 이런 걸 정도 갈아서 매일 복용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피를 맑게 해도 청일요법에 해가지고 그 어려운 건 아니거든. 사실 조금 신경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집에서 생활해보고 이래 해보면 제 집사람 다 처음에는 뭐 믹서기 사가지고 잘 해주다가 여기서 안 가고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가 가끔 절에 가니까 이걸 뭐를 재지 말아가거든. 내가 내일 해야 되겠다. 제 원효대사가 제일 우리 인간의 제일 악이 뭐냐? 대선 귀신론에 보면 악이 뭐냐? 미루는 거거든.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뭐 내일 막 한번 더 하지. 내일 또 뭐 좀 참여 한번 해보지. 이거는 매일 계속 죽을 때까지 내일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바로 딱 해서 그런 재행무상이 해가지고 바로 내가 실천하고 바로 행동을 해버려. 그래서 행동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뭘 본인이 해버려야 됩니다. 그 자기 관리거든. 누가 해줬거든. 어차피 손잡으면 같이 못 간다니까. 인생은 따로따로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연금 같은 것도 그 배우자 연금 좀 따로따로합니다. 의료보험은 뭐 한때 묶어놨지만 그 연금은 소득은 안 그렇거든. 소득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관절 항상 좀 이제 운동 아침에 국민체조는 기본적으로 하죠. 국민체조. 기본적으로 하죠. 그리고 바로 딱 일하지 말고 누워가지고 이불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뒤치거리 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시고 그래야만이 내가 항상 잔병에는 장수합니다. 잔병 계신 분들은. 그러나 항상 건강하신 분이 단명할 수가 많아요. 잔병이 있으면 항상 약을 먹고 항상 조심하거든요. 병이 있으면. 다음은 혈압이라 있으면. 그러고 이제 좀 건강하다 생각하고 뭐 하다 보면 항상 아무 제재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면 급사할 수가 있다. 근데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오번에 김우생 아들 그 친구도 뭐 가슴 움직이 있어서 그럴 때도 아니고 뭐 그런 경우가 또 예고가 하지도 않거든 사실은. 그래서 자기 관리는 항상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여기 가벼운 스트레칭 보행 아침에 자고 나서 요즘 날 죽을 때도 반드시 그러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딱이 나쁘면 해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몸 기대쓰고 그 다음에 갈증에서 몸 이거 물을 항상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생활들을 함으로인해서 이런 식으로 자세도 개선시키고 신체 강화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근력도 유연성도 좀 가져야 되고 요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제가 지금 우선 노인 10대 질병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장 흔한 질병만 뽑아서 내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좋은 것만 내가 해놨어요. 자, 감기들 있을 때는 우리가 무기 30대이면 됩니다. 무, 양파, 매실, 파. 제가 이거 푸른 걸 해놓은 거는 아주 흔하면서도 효과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요 표가 마지막하게 요거는 그 가급적이면 피도 맑게 해주고 음식을 조리할 때 제가 늘 권해 드리고 싶은 게 싶을 때 이 다시마를 좀 활용을 좀 많이 해가지고 물을 좀 우러내서 그거를 여러 가지 김치나 나물 무칠 때에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다시마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이 다시마 하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장인 어르신 생각이 좀 나는데 장인 어르신이 그 이제 췌장암, 위암, 간암 3개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뭐 혹시 연세 많은 분 아시면 요 동네 야외에 가면 김두룡 씨라고 옛날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 그분이 이제 그 제국 2007년도, 2006년도, 2006년도, 5년도 정도. 하여튼 그래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나쁜 습성이 뭐였느냐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새우젓은 관계없는데 우리 멸치젓이 저게 이제 덜 삭혀가지고 그냥 우리가 좋다고 이렇게 좀 그 멸치도 좀 그것도 좀 삶에서 먹고 하거든 사실은. 네, 그게 짠 음식이 위에 아주 절대적으로 안 좋은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절대적. 그 멸치젓은 보면 그 요즘 그 추젓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암에도 좋고 염증이 좋다고 지금 소문나가지고 저 강경에 있는 뭐 서해 멸치젓은 가을젓, 그런 작은 큰 게 아니고 큰건 육젓입니다. 이런 것은 그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만 밥 먹을 때 좀 자시면은 염증을 좀 파괴시킨다, 암도 좀 파괴시킨다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직 증명이 안 됐답니다. 안 되고 한데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제가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느 병원에 모 병원에 이제 박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걸 좀 정보를 했다 해서 이제 대체를 내가 뭐 해보니까 제가 의료보험 공단에도 다녔는데 내 치료차도 다 볼 줄 안다니까 가서 의사하고 보고 우리 지금 장인어른이 뭘 치료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번 보니까 딱 약 3가지라. 하나는 뭐냐? 하나는 진통제, 또 하나는 소화제, 또 하나는 영양제. 그럼 암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면 그걸 서울로 가득하든지 뭐 이래 막 그러면 뭐 이래 하든지 이래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암이라고 하는 건 가족끼리도 시시해서 사실은 알리지 말자 환자한테. 지금은 알리는 중입니다. 왜?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암이 암 죽기 기다리거든요. 뭐. 그러고 이제 암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양물이 들어가면 급속도로 임파선하고 전이가 되버립니다. 퍼져버립니다. 칼을 대도 왜 퍼지냐? 칼을 대면 이게 이제 피가 급속히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칼 대면 전이가 된다는 말이 그런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렇다 하면은 뭐 어차피 제가 여기 중구의 그 부산진 앞에 무슨 성동고등학교인가? 하여튼 그 체육 선생님을 제가 만나서 그분이 위수술 11번이나 해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송하군 선생이라고 그 있어요. 지금 신문도 많이 났어요. 그분이 저 덕계까지 가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텃밭에다가 그분이 만들어놓은 그 여러 가지 상추 이거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선 그 수기를 내가 한번 봐가지고 그래서 바로 내 그분을 만나가지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쫙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법을 내가 해야 싶어가지고 원래 이제 무식한 사람은 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자기들한테 하라고 하라고 자기들은 의사도 못 고친데 뭐 네가 아무리 판사하지만 네 말도 되겠나. 자꾸 이 퇴원을 안 하라는 게 그게 한 달 좀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래 의사하고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당신 자기들은 3개월 되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보내라 이거죠. 뭐 어차피 몸부림 쳐보자. 뭐 그래가지고 해갖고 그래 설득하는 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 의사하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모시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공개 기록 계곡 넘어가기도 말건데 그거 가서 이제 펜션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그것을 이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그런 걸 가르쳐줬었어요. 그래 해가지고 해보니까 뭐 3개월만 들어간다는 분이 뭐 6개월 돼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뭐 얼굴에 뭐 신기가 돌고 뭐 이렇더라고. 그래 움직이지 말았겠는데 자꾸 살을 가고.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는데 라면 안 삶은 라면 그거 부스러기 그걸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트렌드 지방의 과자 같은 새우깡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하여튼 이 열을 많이 가한 그 트렌드 지방 위에 있는 과자를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젓갈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만 자시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절대 단절시켰는데 그래도 조금 저는 일요일날 그때 토요일 일했으니까 일요일날 가서 한번 점검해보면 대개 호청 밑에 과자를 어디서 사왔는데 거의 어디에 과자 사와 넣어놓고 그다음 근처는 그걸 뺐고 나중에 보면 이불 거기다 따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가면 이제 뭐가 숨겨놨는데 그거 찾아갖고 막 찾아가지고 드러내는데
아니 밤에 살짝이 나가서 그 주인도 그 펜션 주인도 모른다 했는데 그래 해가 오더라고 사실 어디 가서 먹고 싶어 가지고. 그래가 하여튼 그런 걸 해가 그 꿈 해가지고 이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년만 살면 암은 이제 활동을 못 한다. 근데 암을 죽일 수는 없고 활동을 못 하게 합니다. 움직이지 못. 암은 40도에는 암을 활동을 못 합니다. 염통은 40도 넘거든요. 우리가 체내는 36도, 7도지만 이 암은 활동을 못 합니다. 염통에는. 염통 암 봤습니까? 심장 암 봤습니까? 없습니다. 위암이나 뭐 간암 이런 데서도 염통에는 암을 못 삽니다. 뜨거워서. 암은 뜨거운데 못 삽니다. 그러면 이 아프다 하는 거는 밤에 음기가 있기 때문에 밤이 아파요. 낮에는 양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플 줄 몰라요. 그냥 아파도 악 하고 다니고 밤에는 막 이게 막 음누르거든. 모든 기운이 음누릅니다. 음누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뭘 하느냐. 콩, 저쪽에 이제 우리 노란 콩하고 서해안에서 나온 자연산 그 이제 소금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거 그대로 그걸 담아서 그걸 섞어서 그걸 저도 그걸 배웠으니까 그걸 40도로 만들어서 밤에 아프다 하면 이게 심장이 아프다 하면 심장이 되고 배에 되고 그래 이래 하면 거기 활동하다가 이제 싹 가는 게 안 아프다 하는 거는 걸마가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프다 하는 거는 걸마가 자꾸 시합으로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깔아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거의 1년 지나면 거의 뭐 통증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자기 이제 꼭 장모님하고 집에 생활했는데 그래도 뭐 퇴원하고 나니까 또 그러더라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내 동서 셋째 동서의 거기 마지막 아들이 그 참기 지금 똑똑한 놈이 요놈한테 꼬셔가지고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갈래? 대본 먹으러 가지. 아들은 삼겹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라면 먹으러 갈래? 이걸 꼬시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단속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4년 정도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적 민속도 끝까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 그 후배자가 있으니까 60명이 되니까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나가셔가지고 또 하다가 그래서 서울 공연하고 일본 뭐 공연하러 왔다 갔다 하시다가 폐렴에 딱 걸려가지고 폐렴 걸리면 이게 이제 민계로 달아보니까 뭐 급속도로 한 달 이내고 그래서 돌아가서 사실은 그것만 잘 관리했으면 저도 좀 이렇게 의사 소리 들을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시 생각하다 보니 내가 생각이 나서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기도 이 표고버섯하고 이게 참 좋거든, 사실은. 표고버섯 이것도 이제 그 노란 설탕하고 표고버섯 요거 이제 한 5쪽 정도 해서 내가 감기 딱 초기에 연적 올 때 말고 계속 끓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 좀 나오려고 할 때 그때에 한 컵 딱 하고 자시면 보면 열이 싹 나옵니다. 완전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안 났으면 아침에 초기에는 이렇게 잘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같은 이것도 많이 갈아 자시면 그 위에도 좋고 얘가 속도 좀 개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갱년기 장애 마늘 있고 그 다음에 건망증. 이 마늘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급적인 면은 마늘을 그 칼로 쪼개지 말고 보통 삼겹살 뭉치면서 막 칼로 그거 말고 칼을 대는 거는 안 좋거든 사실은. 우리가 쇠붙이를 한약에 대는 안 좋거든. 그게 그 통마늘 그거를 그대로 구워서 그래 좀 자시고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도 보면 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쑥 마늘이 이렇게 관절염. 이 관절염도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 되는 것도 많이 들 것도 아니고 이 관절은 가시 있는 나무입니다. 엄나무, 두릅나무, 그 다음에 산초나무, 산초를 가는 제가 초탕 쓰는 겁니다. 이거고 뭐 이런 등등 가시 있는 약초로 쓰는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족발, 이거 돈은 많이 족발 캐도 요즘 한 2,500원 정도 하면 한 개 사니까 그 족발은 돈 많은 거 안 된다니까 한 4개 더 많이 그죠? 2,500원.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 때는 뭐 1,300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4개거든 한 마리 아니까. 그러니까 찜통에다 한 3시간 정도 푹 쪄버리면 이게 이제 그 산초 같은 거 넣으면 예한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은개나무 뿌리하고 은개나무 그거 넣으면 좀 다른 산기한 냄새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걸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면 묵처럼 됩니다. 그래서 뼈는 다 가려내버리고 이거에 뜨는 거는 데펴가지고 마시고 덩어리 정도는 물 데펴니까 마시고 나머지 애들은 묵처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가 딱 넣어놓고 썰어서 수시로 끼별로 이렇게 잡수십시오. 무슨 돼지족발이요? 소족발이요? 돼지족발. 뭐 소족발도 그런 게 어디 자실 때 지금 연세가 많아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주로 음식도 족발이 좋습니다.
족발이 좋고 그다음에 이쪽에 동아리탕 같은 것도 그것도 좋고 소우족탕도 좋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 속에 무릎이 좋은 콜라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돼지족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뭐 어머님들이 그 절시안 나올 때에 젖을 연락하면 족발 썰면 안 잡습니까? 옥수수 대하고 그걸 하거든요 사실은. 그 원리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콜라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자시고 그거는 기름기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거를 많이 자시면 내 관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래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검은콩, 검은깨 이거 검은 것도 관절에 좋다는 것도 상식을 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기관지, 연도, 또 이제 감자, 마늘. 이 마늘이 계속 들어가면 이렇게. 마늘도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또 자꾸 내가 이거 마늘 장사를 같아서 내가 말씀 잘 드리는데 이 마늘은 남쪽에 있는 마늘을 무르고 저 위에 올라갈수록 날이 추울수록 마늘이 영입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물마늘보다는 간단한 양은 마늘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마늘을 갖다가 한 끼에 15개 정도 해서 이걸 프라이팬에다가 그 전자레인지 넣지 말고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통마늘을 그래가지고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 곱하기 20일 연속으로 해요 연속으로. 그것도 한 끼에 하루 나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한번 잡숴보시면 뭐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괜히 보신탕 자신다고 개보식품을 자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도 우리가 제일 축생액 하면 우리가 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축생액 하면 이 개가 우리 인간한테 제일 가깝거든요. 배설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골 같은 것도 많이 잡지 말고 개고기도 좋은 사람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개고기도 내가 한 체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음양이나 뭐 이런 체질들은 개고기는 좋은데 괜히 이제 뭐 좀 양기가 있고 열이 있는 사람들 개고기는 해롭습니다. 머리 아프고. 자,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변비에는 또 감자매실 주로 여기서 말하면 변비는 많죠. 수분이 문제는 사실은. 자, 그 당뇨에도 보리쌀 현미 이런 게 있고 무좀 하시고 이 동맥경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동맥경화 각기 이제 콜레스테롤도 생각이 나는데 특히 요걸 뭐 최근에 우리 집 사람이 경험한 게라서 요걸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요로 결석이 한번 왔는데 대학병원부터 해서 이게 막 요로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이게 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요로 결석 때문에 제가 호의가 났는데 거기 원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는 분은 잘 없는데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분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너무 콜레스테롤 많은 것을 잡수지 마시고 야채 좀 섞어서 좀 자시고 그렇게 하시고 바로 운동도 필히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경통. 자, 이거 요거는 이제 다 지금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우리가 한방에서 보면 좀 상식적인 하나 됩니다. 따뜻한 걸 온, 열, 한, 향 하는데 요게 이제 따뜻한 봄 기운 이런 거는 주로 보약으로 씁니다. 내 몸을 도울 때 보약을 쓰고 그 다음에 뜨거운 약, 뭐 여름에 여름 좀 뜨거운 약 주로 흥분되는 거 바람 이런 때 나올 때 자극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차가운 약인데 겨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내가 강화 화가 올라갈 때 또 내놓는 거 그렇게 그 다음에 서늘한 약 가을이고 주로 이제 보약도 여기서 수렴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수렴하고 온 있을 때 봄, 가을이 보약을 하십니다. 봄, 가을이 여름하고 겨울처럼 보약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보약을 많이 하시면은 앞으로 많이 변비조금 때문에 효과가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식적으로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5가지 보면 이거 뭐 산이고 보고 이제 뭐 다리 쭉 있는데 이런 생략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 못하겠네요. 자, 요것도 뭐 약도 우리가 본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품, 수품, 하품이라고 요런 분신, 자살의 경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것들은 전부 영양, 보약이고 보약 정도. 주품 대가 명으로도. 그리고 이제 한약도 우리가 독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내가 아주 치명적인 병은 독약을 써야 됩니다. 산에 가면은 독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써야 돼요. 정제를 어떻게 하느냐,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하여튼 그런 거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상식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뭐 이재마가 사상학인데
아까 여기 이제 태양인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목부대가 이렇게 막 크고, 이런 가슴이 우리 새 가슴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폐하고 대장하고가 강한 분이죠. 그 다음에 간하고 쓸개는 약합니다. 태양인들은. 우리나라 태양인들 그래 안 많다 하는데 어떤 자료도 많다 하는데 소변량이 많고 소변이 잘 나와야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소양인이라고 있어요. 소양인하고 폐암이라고는 비슷합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지만 이것도 소양인은 좀 엉덩이가 빈약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대충하고 살이 안 찌는 많이 안 쪄요. 하고 그런 분들은 그 췌장하고 위장은 참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술을 먹어도 됩니다. 술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이 약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또 올 확률이 많고. 대변이 안 나오면 그거 안 합니다. 폐암인 가는 분들 제일 많습니다. 폐암인은 대개는 체격이 크고 배가 좀 나오고 좀 땀이 많고 이런 분들. 이런 분 술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요것도 술 좋아하시고 술 좋아합니다. 이거 하신 분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태음인은 계곡이 좋은데 이거 소양인은 계곡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간하고 담이 좋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된대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나 이제 그 대신에 폐하고 대장. 우리가 폐하고 이 대장 같이 봅니다. 폐가 안 좋으면 대장 암도 걸려서 폐암이 오는 사람은 대장암도 확률이 높고. 그렇게 이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땀을 좀 많이 내야 되고. 소민은 대개 보면 그런 거리 보면 몸이 배상 많아가지고 거의 손이 앞에 가 있어요. 위쪽으로. 그 부정하게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부 소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몸이 참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신장하고 방광 요거는 좋은데 췌장 위장이 별로 안 좋죠.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음식이 소화가 잘 되면 건강한데 거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어떻게 말씀? 요거는 이제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좀 능성화를 옛날에 부자꽃을 해서 이거는 꽃만 씁니다. 꽃만 쓰고 이건 안 쓰고 독초가 있어서 안 되고 이거는 부자 옛날에 보면 많이 키웠습니다. 이게 사리가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비단풀을 해서 이 비단풀을 보시죠. 이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비단풀. 이게 약이 된다는 걸 잘 사람들 몰라요 사실은. 이게 아주 척박한데 척박한데. 그리고 이제 이게 깡빈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바꿨는데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떼면은 그 시내처럼 이제 하얀 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이제 우리가 플라보노이드하고 뭐 사포닌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치매 예방, 아까 치매 예방하고 암, 아주 요거는 지금 저 시골에 가게 되면 아주 척박한데 막 이런 데 가면 이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감초는 약바의 감초는 다 아시고 이 감초도 우리 한약이 다 그렇지만 감초를 먹다가 조금 이렇게 그걸 해야 됩니다. 좀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것만 자꾸 달다고 많이 자시면은 간이 안 좋습니다. 버부채는 사간이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바다에도 많이 키우는 그런 건데 뿌리가 좋습니다. 이거는 제비꽃, 제비꽃은 나무를 먹고 좋고. 자, 이거는 결명자 우리 차로 많이 자시죠. 결명자. 자, 이거는 복수초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가 바뀌면 제 눈으로 갔을 때 꼭 피는 게 제일 먼저 핍니다. 이거는 약간 독초가 있습니다. 있고, 메발톱, 이것도 이제 산에 가면 가끔 있고. 그 다음에 대극이라서 이거는 이제 습한 데 가면 많이 있는데, 계곡 쪽 가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꽃이 이쁩니다. 이쁜데, 이 뿌리가 고구마처럼 그렇습니다. 이거는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산부는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는 혈색. 이것도 이제 아구대에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보통 애들 낙태시기 때 이거 약을 쓰거든요. 도라지는 뭐 다 많고 도라지는 다 좋고 도라지하고 돼지고기하고는 좀 궁합이 안 맞습니다. 도라지하고 또 많이 자시면은 설사. 그 다음에 엄나무 이게 엄나무 횟수를 많이 자시죠. 관절이 좋습니다. 가시 관절에 좋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삭간나무 들어가지고 이제 봄에 가면 이것도 먹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요거는 독초가 있는데, 이거는 막 임산부 많이 있는 거 괜찮아요. 뭐 내가 많이 뜬거 보는데, 그렇게 큰 거 없더라고요. 자, 요거는 민들레. 이제 우리가, 포공룡이라고 그러는데, 요 민들레는 지금 요렇게 꽃받침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거예요. 노란색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딱 버려졌습니다. 근데 일반, 내가 어떤 비교하면서 하나 더 이제 첨가를 한다 하는 게, 노란 게 크게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보면. 울산이나 이제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야 이런 게 이제 가끔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래서 일편단심 면들내고 이게 이제 주로 요도염이라든지 이제 이런데 백혈병이라든지 변도성이라든지 이런데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걸 좀 민들레가 보이면 좀 채취해서 갈아서 좀 잡수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은하에서 인동초 그거 막 있죠. 인동초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시골 약단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건 뭐 주로 용종이라든지 악창, 오음 뭐 이런 데도 좋습니다. 이 꽃이 말려가지고 꽃 차를 만들면 깜짝지근한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오가피인데 일반 오가피는 조금 다른 서부 오가피고 그 작약이 두 가지죠. 흰 꽃을 피면 백작약이고 큰 꽃은 적작약이죠. 백작약은 내 몸을 보호하고 할 때 쓰는 거고 적작약은 내가 몸이 열이 많고 할 때 내가 내 몸을 나쁜 걸 빼내고자 할 때에 적작약을 씁니다. 똑같은 작약이라도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청운동이라서 요거는 저쪽에도 이제 그 마산 넘어가서 수정이라는 마을인데 수정 마을 거기에 산이 가는 게 많이 선적했는데 예, 요거는 여기 좋습니다. 또골 요게 요런 게 참 좋습니다. 여기는 완전 정리제 강정제고 이뇨제 좋습니다. 요거는 좀 그 물이 잘 빠지는 데서 저로 저 돌도 좀 있고 조금 이래 뭐 마사토가 좀 있고 이럴 때에 여기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저 마산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니까 이게 좀 많더라고요. 자, 요거는 동이나물인데 치나물로 착각해가지고 보통 사고가 좀 납니다. 요거는 이제 삼지구엽초, 음양각이죠. 이것도 이제 강장제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만 참고해요. 보통 우리는 그 약발 가게 되면 건조한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잎이 지금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이걸 보고 조금 견주 보고 그래서 사진 찍어주거든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슬이. 여기 이제 남자 되시는 뭐 어르신들은 요런 걸 찍으면 늦었죠. 늦은 파인데 이 9월달, 10월달쯤 되면 꽃이 핍니다. 그 옛날에 빗자리 했거든요. 빗자리 나무인데 이 야간무입니다. 야간무. 그러니까 이제 야간무에 해서 이게 이제 정력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도 집에 좀 많이 담아가지고 가끔 내가 한잔 합니다. 약수를 담으면요. 그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한 잔 두 잔만 딱 자시고 말아야 됩니다. 이걸 뭐 맛있다고 막 많이 하시고 그러면 주로 30도에 35도에 술을 담가야 이게 부패가 안 되는 건데 그 독한 술을 그게 하면 그 독주를 자시기 때문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약수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그 좋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특이한 게 이 배배에 물려서 독을 또 해소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수리에 활용이 있지만은 주로 잘 활용을 안 하죠, 사실은. 그 잎을 잘 보시고 이거 산에 가면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일부러 요즘 정력제라서 내가 이제 일부러 최근에 내가 전까지 쓰겠는데 요거는 두릅나무 많이 하죠. 보시고. 자, 요거는 하수어죠. 요거는 저가수입니다. 하수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배가수어, 저가수어 있고. 요즘 옛날에 한 말이 많은 거 내추럴 엠테인가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거 그거는 지금 현재 요거하고는 이어 우피소를 해서 요거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배가수와 닮았는데 줄기가 뿌리가 한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옆으로 막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독성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소를 해가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어 우피소인데 그걸 이제 해가지고 왜냐면 그걸 심어야 번식이 잘 되고 그 소득이 좀 창출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고구마 청청이는데 이거 말고 또 배가수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진에 술담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건 일자로 쭉 나가면 뒤에 참가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주로 한 10년, 20년 돼야 그 약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뭐 생산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고피소 같은 거 그런 거 써야 옆으로 많이 벌어지고 이래야 한 2, 3년 만에 채취해야 약으로 쓰거든요. 사실은 뭐 약효과는 모르겠지만은 독성은 없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시험체에 내놨는데 그래서 요즘 그 주식도 아주 내려갔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꿀풀, 꿀풀 흔히 뭐 그림에 가면 많이 있는 거고 요거는 전호, 이것도 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런 것도 나무로도 자신도 갖고 자, 요거는 지황, 이거 이제 생지황, 이거 이제 지황은 여러 생겼으나 한번 보시고 이것도 자양강장도 있고 지황, 생지황하고 숙지황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천남성인데 보통 또 인삼으로 속습니다. 인삼, 산삼. 이 뿌리 나갔다 보니까 잎으로도 산삼처럼 닮았어요.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속았고
그래 뿌리를 캐보면 이거는 이제 독성이 있는 천남성이 한 맹독입니다. 이거 투구 가운데 사람이 투구 이거 뿌리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 투구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돼. 꽃도 이쁘고 그 약이 또 이런 거는 또 치명적인 내가 질병이 있을 때는 이 약을 써야 됩니다. 자, 요거는 좀 넣기. 자, 흑계랑 쭉 넘어가겠습니다. 감기, 또한 할미, 백두. 요거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부둥이 같은 축인되고 썼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염지버섯. 이거 방구에 가서 제가 캔 거고, 여기 한 30분 넣습니다. 자, 요건 더덕. 자, 보시면 다 아시고. 자, 요거는 이제 곰치. 곰치는 주로 이제 이게 경남에 잘 없습니다. 저 경북으로. 이건 문경 가서 캤는데, 오분기 냉이. 이 냉이는 정말 지천이 깔렸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이 냉이가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낙엽이 전락하고 갑니다. 11월 달에서 12월 달, 1월 달까지 이 냉이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 밭에 가면 맛있는 밭에 들어가면 이걸 좀 해가지고 소금,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고 삶고 그러면 이게 새파리 됩니다. 그 갈색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잡숴서 조금 그 2월달 돼가면 심이 나와가지고 맛이 없고 이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우리 이 냉이가. 이거 좀 아까 그 민들레하고 이거하고 그런 지체를 깔려 있으니까 깨끗한데 가셔가지고 이걸 좀 할 때 그리고 삽주 요거는 백주 창축하는 거고 이거 우리가 거리제입니다. 위장에 씁니다. 자, 썰고 자, 이거 생으로 우설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쯤 가면 이게 가시 나와가지고 몸에 달아붙습니다. 까맣게. 예, 우설. 요게 간절히 좋습니다. 이거는 전초입니다. 잎도 좋고 꿀이 좋고. 그 잎은 봄에 나오면 나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설 많이 나오는 개울 가서 가지고 이거 뿌리만 킬러 하지 말고 잎을 나물로 묻히면 참 맛있어요. 저도 이거 뭐 많이 키우는데 하고 맛있어요. 자, 이건 이제 미역치. 이거 흔히 맛있고 미역치 살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미역치. 그 다음에 봄치, 아까 이제 봄치. 그 다음에 일반 치나물.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여기 이제 수리치, 떡 먹는 거고. 이것도 살에 가면 많이 있고. 자, 이 비비추. 이거 바다에 많이 심어놓지, 비비추.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건강화 해가지고, 이거 뭐, 꽃도 참 이쁘고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 열의 잎을 따가 먹으면 아삭아삭하게 참 맛있어요. 그 돈나물처럼. 자, 그거 이제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이쁘다 더 큰 게 나오면 내가 사진을 바꿀 텐데, 제가 한 5, 6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보다 더 큰 걸 못 했기 때문에 요게 얼마 하겠습니까? 한 5년 전에 8천만 원 했어요. 얼마만? 80만 원. 자, 요거는 제가 캔 게 여기 그입니다. 여기 하수, 여기 배나수, 여러 생습니다. 요거는 짠데인데 이 짠데가 1m 넘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참 이제 연세도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경에 아주 좋은 말이라서 내가 이거 가져와서 일체유의법, 유목, 토양, 한의 이런 결정하고 원장교수원을 모든 몸은 우리가 꿈과 거품과 그 다음에 환경과 그림자가 같고 빛을 갖다 또한 번개와 같으니 문단 이와 같이 잘 해서 내가 복을 짓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걸 넣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상황버섯이 거기 몸이 차운 사람한테 이게 거기 따뜻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 찼다는 역할도 한다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겸이 이제 좋느냐 나쁘냐 이게 주겸은 주로 이제 9분 부부가 쓰는 것이 뭐 그거는 뭐 일단 소음이라 아니고 약으로 봐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급적이면은 뭐 저도 그걸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만 제 임상한 건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좀 콧소리도 나죠 사실은. 그래서 감기 올라고 막 하기 때문에 주겸을 한 번 구운 거, 한 번 구운 것만 싸다입니다. 백화점 가게 되면 한 번 구운 가지고 이래 이제 적당하게 맑은 그 물, 수돗물 말고 정유수에다가 이래 가지고 코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몇 번 하면 감기는 없어지는 걸 사실은. 그 평소에도 가끔 밖에 나갔다 오시면 먼지가 많으니까 이 코 속에 여기 안에 뭐 찌꺼기 많습니다. 여기 공간이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물이 우리가 일반 우리 사람들 그 해골 보면 요 눈에 나는 공간이 보면 그 속에 많이 보여 있어요 이렇게 뭐 나쁜 것이. 그래서 그걸 수시로 청소해줘야 돼. 요가 하는 사람 보면 그 청소 많이 하거든요. 요 안에 그 청소 하는데 그걸 청소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주겸은 일단 되게 좋은 겁니다. 주겸은 한번 굽었던. 그래 한번 소금을 이제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소금도 그래 구워서 먹으라고 구워서. 흰 소금을 정제한 거는 먹으면 몸이 해롭고 우리 세 가지 지금 해로운 게 뭡니까? 흰쌀밥, 한밀가루, 그다음 흰 설탕, 더하면 흰 소금, 정제된 소금 이게 안 좋거든요. 몸에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가 한번 굽었다 하는 거는 불을 한번 봐요. 아까 제가 이거 뭐 시간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한약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독을 빼는 게 처음에 맹물에다가 독이 약한 거는 맹물에다가 담가놔가지고 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쌀뜨물, 옛날에 그 쌀뜨물 처음에 끓여낸 거 있습니다. 이걸 항상 보관해놨다가 너무 좀 바람 좋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쌀뜨물에다가 그 독성이 있는 거를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보면 독성이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담가면 중화시킨다. 술을 이제 주침을 해가지고 술을 좀 담가놓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뽕가가 쓰는 거, 쪄가지고 먹는 거, 삶아가 먹는 거, 다리가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법치를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 그래서 맹독이고 할 때 아까 그 천남성 같은 것은 저걸 갖다가 천남성만 아주 우리나라에 그 김천에 가게 되면 저것만 해가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갖다가 막 한 9번, 10번씩 계속 꽂고 또 말리고 꽂고 말리랍니다. 그러면 그게 핵이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약이 되고 암이나 치명적인 약은 그걸 섞으면 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성 있는 것은 어떻게 그대로 날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하면 그대로 했을 때는 안 좋다. 이거 이걸 다시 다른 거로 제조하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까 마늘 같은 것도 왜 그러냐. 마늘 밑에 얘들아 방약 하필 뭐라 했나 하면 마늘을 어떻게 뭐 복용하느냐 이렇게 보면 예쁘자 써야 굴 하나 이렇게 써놨어. 마늘을 이렇게 구해서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뜸을 그래 쓴답니다. 뜸이라는 것도 이거 예쁘자에다가 굴하입니다. 뜸 쓸 때도. 이게 뜸은 왜 그럽니까? 떳떳한 걸 갖다 오랫동안 놔놔가지고 그걸 쑥뜸을 그걸 뜨거든 사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안 좋다고 보니까 전자레인지. 그거는 그 구울 때에 옛날 사람들이 좋다고 해놓은 것은 옛날에는 그런 전자레인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저는 자연은 그 디지털 하지 말고 전부 다 아날로그로 해놨어라. 나는 이 말이었어. 그게 우리가 건강에 좋다. 이거. 요즘 전부 다 이제 뭐 디지털 다 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그거 넣어가 금방 돌리면 되고 막 이래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내가 볼 때 효과가 없다고 보고 또 마늘도 저 흑마늘 뭐 많이 하는데 뭐 흑마늘 장사하는 사람들 뭐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 보관하기 위해서 흑마늘 쓰게 남해 쪽에 마늘을 무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마늘이 좀 무르고 막 뭉개지니까 방법이 없나가 밥솥에 올라 넣어보니까 이게 시커멓게 되니까 막 그걸 야구 사고 야구 좋긴 좋겠죠. 뭐 이게 있는 정확하게 성공 모르겠는데 제가 한 36만 원짜리 먹어보니까 아까 알 먹는 것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아까 뭐 상황에서 지금 몸 차운 사람한테는 잘 씁니까? 그렇죠. 그 좀 쓴맛이 좀 많이 비치니까 그 내가 볼 때는 몸 참은 사람한테는 좀 안 좋다고 열이 나서 상황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그 좀 쓴맛이 많이 비칩니다. 선생님 저기 상황버섯은 암 그 치료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 아닙니까? 맞죠? 뽕나물처럼. 예. 근데 뭐 우리 장인어른 그때 보니까 뭐 그걸 뭐 200원, 300원 사가지고 자신대로 하여튼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안 되더라. 그렇게 오히려 뭐 대하고 아까 다시마하고 이런 거 해갖고 야채하고 이래갖고 요걸 바꾸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지. 상한 것은 좋다 해가지고 그걸 저도 많이 사서 했는데 그거 몇번 사자.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시간 되었습니까? 네. 우리 신동기 고문장님은 이 노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엑기스만을 갖다가 감출해 와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직접 장인어른 또 어머님을 갖다가 간호하기 위해서 산에 가가지고 직접 하나씩 사진 찍어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연해 주신 우리 신동기 고문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책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